뼈를 찌를 듯 솟아있는 산봉우리. 그 웅장한 자태는 보는 이들 감동시킨다. 산악인들은 이 아름다운 모습에 이끌려 산에 도전한다. 수세기 동안 이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벌여왔다. 구조대원들은 눈사태에 스키어가 매몰되면 즉시 출동한다. 등반자가 추락하면 아찔한 절벽에 매달려 구조하기도 한다. 산악구조대원들은 조난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열정, 시간, 용기를 기꺼이 바친다. When there's nothing but air between you and the ground, and there's lots of it, and you're dealing with that unknown of someone that isn't even tied into the side of the rock, and they're scared, that's definitely exciting. You cannot get too comfortable with what's going on out there because it'll bite you. It'll bite you. But why do you do it? Largely because you're a mountaineer and you know that you're going to want help someday, and you want to know that everybody else is going to have help and you can be part of that. 수천 년 동안 산은 용감한 사람들의 도전 대상이었다. 하지만 1850년대 노르웨이인들이 스키 형태의 눈신을 발명하면서 얼음에 덮인 겨울 능선은 놀이공원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이 스키를 신고 대담하게 시속 100에서 120km의 속도로 언덕을 내려올 수 있었다. (1920년대) 들어와 유럽의 알프스 산맥과 미국의 산악지대에선 겨울 스포츠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봅슬레이, 스케이트, 스키 점프, 헐강 경기 모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30년대엔 미국 전역에 산악회가 생겨났다. We would go to a ski area and we'd sleep in hallways, we'd wash dishes, we'd carry out the garbage, we'd do anything. We were truly known as ski bums, an admirable term. 하지만 스키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잇따랐다. 사상자가 속출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직 군인이자 스키 광인 찰스 미너 도울은 산악구조에 헌신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을 창설했다. 그는 스키의 위험성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체득했다. He broke his ankle while he was skiing, and there were no services to help him get off the slopes. He was skiing with friends and his wife, and he sent two of those people to find some way to rescue him. They ended up coming back with a piece of corrugated tin that they made into a makeshift rescue toboggan. 찰스 미니 도울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그는 조직적인 산악구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결과 1938년 미국 스키 순찰대가 창설됐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스키어들과 산악인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부상대를 안전하게 고정하는 방법과 응급처치를 하는 법, 그리고 터보 건으로 후송하는 법 등을 익혔다. (1939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미니 도울은 미국의 전투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간파했다. 그 사실은 추축국 산악부대의 활약상과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해졌다. The Finnish armies had been able to stymie or hold back a Russian field army in the winter with their guerrilla tactics. They would dart in and out of the forests in white camouflage and just decimated that Russian army, and that was taken note of by Minnie Dole. 미니 도울은 산악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했다. 2년 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산악부대 창설에 동의했다. 1941년 11월 15일 마침내 미 육군의 제87 산악보병연대가 공식적으로 창설됐다. 놀랍게도 미국 스키 순찰대가 신병 모집을 직접 담당했다. 단 엿새 만에 2만 5천 명의 숙련된 산악인들이 자원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산악부대는 신속히 확대 개편됐다. 1943년 제85, 86 2개 보병연대가 콜로라도주의 헤일 캠프에서 87년대와 합류했다. 이들은 모두 제10 산악사단에 편성됐다. 제10 산악사단엔 당대 최고의 산악인 폴 패졸트도 끼어 있었다. 그는 파키스탄의 고봉 K2 등정에 성공했다. 히말라야 산맥에 솟아있는 K2는 해발 8,612m 높이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This officer looked at me and he said, "Are you Paul Petzold?" I said, "Yeah, I'm Paul Petzold." He said, "We don't have any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mountain evacuation." And he said, "I'm going to give you 3 squads and you're going to work out our methods for mountain evacuation. So that's what I did. 폴 패졸트는 사상자를 절벽 아래로 운반할 수 있는 로프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인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캠프 헤일은 곧 산악전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의 시험장이 됐다. 봄철엔 등반과 로프 하강 기술을 연마하고 겨울철엔 스키 기술을 익히고 향상시켰다. 새로운 장비가 계속 도입되어 성능 시험을 받았다. 무한 궤도가 달린 이 설상차는 사람과 무기를 수송하는 데 쓰였다. 이 차량은 오늘날 설상차의 모태가 됐다. 다른 혁신적인 장비들도 군장용으로 개발됐다. 군장 속엔 등반과 캠핑 장비뿐 아니라 특별히 제작된 군복도 포함되어 있다. 40kg의 군장을 메고 가려면 군가가 절로 나온다. 기상 시간이다. 다시 고된 훈련의 시작이다. 이제 이들에겐 가장 혹독한 마지막 훈련 과정만이 남아있다. 1944년 3월 전 사단 병력이 콜로라도 로키산에 산소가 희박한 3,900m 고지까지 올랐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이킹, 등반, 모의 전투 훈련을 받았다. 아주 혹독한 5주간이었다. 이 혹독한 수료 테스트는 D 시리즈로 명명됐다. 산악인이자 당시 23세였던 얼 클락 중위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The time they had selected for this little test series turned out to be one of the most extreme and severe, I think, in the history of the mountains at that time. Terrible snow conditions and unbelievable weather conditions, and so it was a horrendous ordeal. 훈련을 마친 병사들은 실전에 투입됐다. (1944년 12월) 이탈리아에 도착한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은 아페닌 산맥으로 진격해 고딕 라인이라 불리는 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준비를 했다. (1945년 1월 13일) 제10 산악사단 14,300명의 병력은 조지 P. 헤이스 사령관의 지휘하에 적과 교전할 준비를 했다. 구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 제5군단은 2개 독일 군단을 격퇴시켰다. 50만 병력의 독일군은 피렌체 북부 산악지대로 퇴각했다. 그리고 그곳에 아페닌 산맥의 북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It was called their Gothic Line, and they had held it very successfully against both the American Fifth Army and the British Eighth Army for quite some time. The center of that defense line was a high mountain called Mount Belvedere, and it was the anchor point, really, of the German defenses.
벨베데레 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은 미군들이 리바리치라 부르던 가파른 절벽이었다. 산 정상엔 독일 포병이 포진하고 있었다. 제14단 병력은 들키지 않고 위험천만한 리바리치를 450m나 올라야 했다. 1945년 2월 18일 밤, 미 제14단 1200명의 산악부대원들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했다. Starting at 10 o'clock at night, and they went up 5 different climbing routes, led by our best rock climbers, putting in fixed ropes and so forth. 한 걸음 한 걸음 제86년대의 노련한 등반가들이 얼음에 덮인 리바리치를 조심스레 올랐다. 탐조등이 구름을 비췄고 그 굴절된 빛을 이용해 이들은 리바리치를 올랐다. 새벽녘 마침내 정상에 도달한 이들은 독일군을 기습 공격했다. It was good fortune when we got to the top. It was very foggy. That prohibited us from seeing what was going on. And of course we built up in our minds that, that was going to be pretty formidable resistance. And as it turned out, it was pretty scattered. 지원 부대가 신속하게 도착했다. 이른 아침 제86년대는 리바리치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독일군의 요새인 벨베데레 산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날 밤 제85, 86, 87, 3개 연대는 산에 오를 준비를 했다. (2월 19일) 4기 충천한 14단 병력은 견고한 벨베데레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When that 10 o'clock at night order to move forward came, I'm sure everybody's mouth was in their throat. The whole front of the mountain was mined, barbed wire, machine gun, heavy gun emplacements. All they had to do was throw hand grenades down over the hill, and their mortars could drop shells into positions. 위생병들은 캠프 헬에서 익힌 구조기술로 부상병들을 후송했다. 미 제14단이 벨베데레 산 정상에 도달해 한숨을 돌리기까지 총 19일이 걸렸다. 혹독한 기간이었다. I think the guy on the line was just awful happy at that moment to be alive, and wondering what came next. Infantry warfare is devastating. If you face it, you are going to know fear. 이제 미 14단은 독일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산에서 내려와 고강미역의 골짜기로 향했다. 치열한 접전이 2개월 동안 계속됐다. 미 14단은 계속해서 진격해 나갔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의료병이 없었다면 더 많은 병사들이 죽었을 것이다. 피터 사이버트는 부상을 입고 구조된 사람들 중 하나였다. We were bogged down by mortar fire. The mortar shell, the first one that hit me, came in and hit a tree over my head. And I got hit 1, 2, 3 different places, fairly severely. A medic started working on me, saying, "Okay, you're going to be all right." And another mortar shell landed right almost in our laps, and his shoulder was this close to me, and it blew half his shoulder off. Seeing your friends wounded die is something that lives with you forever. You remember those experiences. Try best to put them away from you, but you don't. You remember them. 미 제14단 병력 중 총 992명이 전사하고 4,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미 14단은 연합군이 포 골짜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진격 속도가 워낙 빨라 퇴각하는 독일군보다 먼저 포강을 건널 정도였다.
이들의 활약으로 결국 독일군의 방어선은 무너졌고 그 결과 연합군은 이탈리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조국에 돌아온 미 14단 용사들은 산악 레저 스포츠를 활성화시켰다. 이들은 스키 학교를 열고 스키 강사와 스키 순찰대로 활약했다. 1950년 스키 순찰대 지도자 미니 도올이 은퇴했다. 이 당시 스키 순찰대 수는 미국에서만 300개가 넘었다. 제14단의 다른 참전 용사들은 스키 리조트를 개장했다. 그 수만도 60개가 넘었다. 전쟁 전 세계적인 스키어였던 피터 사이버트는 콜로라도로 돌아왔다. 그가 부상에서 회복돼 다시 걷게 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그는 곧 다시 예전의 실력을 되찾아 1950년 미국 스키팀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그는 세계적인 리조트인 베일 스키장을 개장했다. I came over here in 1957. In the end of March in 1957 and climbed to the top of the mountain. We checked the snow records on Vail Pass and they were among the best in the state as to reliability and amounts of snow. 피터 사이버트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스키 순찰대를 고용했다. 오늘날 베일 스키 순찰대는 이 분야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이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There's risk involved in the job, that's for sure. But that's part of the fun of it. And the type of person that wants to be a ski patroller wants to take some chances. They want to hang it out there. They want to ski fast. They want to go on exciting stuff. 스키 순찰대가 되기 위해선 응급처치 및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눈사태의 위험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It's not just a beautiful day in a beautiful place. It's a beautiful day in a place that has all sorts of risk, and you need to know what you're doing. 산악지대에서 목숨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바로 눈사태다. 매년 운이 나쁜 등반가나 심지어 구조대원들조차도 눈사태에 매몰돼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눈사태는 산악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시속 300km의 속도로 덮쳐오는 눈사태의 파괴력은 실로 가늠할 만하다. 엄청난 양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다. 해마다 눈사태가 일어나 건물을 파괴하고 인명을 앗아가며 마을 전체를 삼켜버리기도 한다. 스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희생자의 수도 늘어났다. 지난 50년 동안 눈사태로 매년 3명에서 35명이 사망했다. 산악구조대원들조차도 눈사태에 휩쓸릴 수 있다. The snow usually tends to look like a sidewalk in an earthquake. It's breaking up and it's moving, and you're looking for an escape route. You're trying to swim. Stay on the surface and swim and yell. If you're alive when that snow stops moving and you're trapped, you can't move. You literally, many times, can't even expand your rib cage enough to draw breath in. And just imagine that feeling of not being able to draw breath in, not being able to move a limb. You're encased in concrete. 눈사태는 적설량이 많고 산비탈의 경사가 30도에서 45도 사이일 경우에 쉽게 발생한다.
가장 위험한 눈사태는 슬랩형 눈사태다. 눈의 두께가 3m나 되며 아주 치명적이다. 두꺼운 유리판처럼 압력을 받으면 쉽게 산산조각 난다. In that case, the slab goes out all in one large, massive piece. A cohesive blanket of snow releases all at once. And the slab avalanche is the killer because it's a trap that's sitting out there and to the undiscerning eye is invisible. 불행히도 설상차나 스키어가 눈사태를 일으키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한다. 조난자가 발생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잭슨 홀의 구조대원들이 출동 준비를 서두른다. Copy, Jake. Report of a slide in Deans. I'll get a Hasty team formed up.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다. 구조대의 출동 시간에 따라 조난자가 살 수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The dogs are ready to go. They tend to sense that these calls are involving them. We don't know how, but somehow they do. We then go out, set up a rig. We have a special rescue toboggan that's been rebuilt to accommodate the dogs. 현장에 도착해 구조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조난자의 옷이나 장비 등 매몰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이다. 이들은 특별히 훈련된 개들과 팀웍을 이뤄 눈사태 길을 지그재그로 내려오며 수색한다. The dog will give it to you just about every time. A well-trained dog will give it to you, and it's up to you to understand that information. It's total teamwork. 구조대원들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팀웍을 기르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며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간다. 스키 순찰대는 스키장의 치명적인 눈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위험 지역을 찾아 눈사태를 일으킨다. 대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불안정한 지대를 조심스럽게 찾아다닌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대원들은 눈사태에 휩쓸릴 수 있다. 눈사태는 과학적인 현장 분석을 통해 그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와이오밍주 잭슨홀 스키장의 눈사태 예측 전문가 짐 캔즐러는 매일 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는 직접 눈을 채집하여 분석 조사하고 눈의 깊이를 측정하며 선량기를 이용해 강선량을 체크한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와 일기예보에 근거해 언제 어디에서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측한다. With high winds forecasted for today, I can already anticipate that by tomorrow morning we're going to see some slabs up to 2 feet deep on our upper mountain. So we'll have personnel organized to do a very choreographed, logistical sweep of our mountain with explosives. 다음 날 아침 스키 순찰대는 스키장이 개방되기 전에 서둘러 활동을 개시했다. 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7 degrees at 29 miles an hour, and as you can feel, it's picking up recently, with a maximum gust of 48. 정상에 도착한 대원들은 눈사태를 일으킬 폭약에 도화선을 연결시킨 다음 가방에 챙겨 넣는다. 이들은 강풍과 화이트하우스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정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원들은 에어블라스트로 알려진 기술을 이용해 눈사태를 일으킨다. 폭약을 두껍게 쌓인 눈더미 위로 운반하는 데는 케이블이 사용된다. Gonna hook this air blast onto this cable, run it out. About 30 feet, it'll hang about a meter over the snowpack. If it's suspended above the pack, we get a good hard crack. Much more bang for our buck. 폭발이 제대로 이루어져 위험 지역의 눈이 쓸려 내려갔다. 치명적인 눈사태가 미연에 방지된 것이다.
눈을 미리 쓸어내리기 위해 케이블카가 동원되기도 한다. 대원들은 폭탄차로도 불리는 이 케이블카에서 싣고 온 폭약을 눈 위로 던진다. There is no room for error on the bomb car, period. Or anybody working with explosives. You always err on the side of safety. 폭약 외에도 스키 순찰대는 커팅이란 위험한 기술을 사용해 눈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스키를 삽처럼 이용해 눈을 산 아래까지 운반하는 것이다. 눈사태의 위험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이들의 임무는 계속된다. 제10산악사단의 후예임을 반영하듯 접근 불가능한 지역엔 대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대한 자연의 힘 앞에 값비싼 희생을 치르기도 한다. 스키 순찰대 탐 레이먼은 임무 수행 중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 On February 17th, 1986, Tom Raymer was killed in a slide just behind us here. He was traversing the slope, putting in a ski cut, and a slide broke way up on the ridge and came down and buried him. He was one of my very best friends, and so that was really difficult. 이런 죽음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행히도 구조대원들이 사고로 죽는 일은 거의 없다. 조난사고는 겨울철 눈이 다 녹은 후에도 계속 발생한다. 산악구조대의 목숨을 건 구조활동은 1년 내내 계속되는 것이다. 개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야외 여가 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발달하면서 위험한 곳에 도전하는 산악인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야외 레크리에이션은 날로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조난사고도 급증했고 자연히 구조활동의 필요성도 더해갔다. (1920년대부터) 이미 산악인들은 함께 모여 구조대를 조직하고 위험에 빠진 동료들을 구조해왔다. 마리코파 카운티 산악구조대와 같은 오늘날의 산악구조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Pager goes off, there's an adrenaline rush. And there's no getting around the fact that some of us, thrive on that adrenaline rush. You might be having your best day, you might be having your worst day, and the next thing you know, you're called to 14,000 feet in horrible weather, and you got to be on top of it. You start processing, trying to figure out whether this party is lost, what they're overdue, or there's an accident, how you're going to get to them, how you're going to get the problem solved. All the logistics start coming. Do we need to arrange for a helicopter? How many victims do we have? What kind of injuries do we have? 헬기는 수색과 구조 작업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사고 현장에 구조대를 신속히 투입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드물긴 하지만 헬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바람, 기상, 전선 이 세 가지는 헬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다. Helicopters are dangerous machines. They're sometimes the only way to get the job done or the safer way to get the job done. But if I don't need to be on it, if there's another way to do it, I don't need to take that risk, and it's probably because I've lost, good friends in those kind of experiences. 헬기가 구조대원들을 착륙지대에 내려놓는다.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지점이다. 먼저 안전하게 착륙한 대원이 신호를 보내자 두 번째 대원이 내려온다. 여기서부터 현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대원들이 맞서야 할 위험 중에서 피해 부종으로도 알려진 고산병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다.
Pulmonary edema is literally fluid in the lungs. Congestion makes it very difficult to breathe. It's often followed by flu-like symptoms, basically, and frequently can leave people completely debilitated.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하곤 서둘러 로프 도르래 장치를 설치한다. 먼저 로프들을 거미줄 형태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팽팽하게 한 다음 테스트해본다. 이 장치는 대원들과 조난자를 지탱해주고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조난자에게 내려가는 대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극도로 긴장해 있는 조난자가 대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They're going to be scared, nervous. They may grab us. They may cling to us. They may inadvertently pull us off the ledge. You know, that's why we're connected to a rope before we go over. So that's where a lot of the danger is for us. How are you two doing? She's not moving. I called to her. She's not answering me. Okay. 조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At least 20 minutes like this. 구조대원은 생명징후를 체크하고 목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 그런 다음 위에 있는 구조대에게 끌어올리라는 신호를 보낸다. Treatment to top sector. Top sector, go ahead. This is treatment. We are going to need the litter down here. I have an unconscious subject. Copy, 2 minutes. Stop. 들것이 내려오면 조난자를 실은 다음 위아래 구조대원들이 함께 끌어올릴 준비를 한다. Rig for raise. Rig for raise. 조난자와 구조자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이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은 모두 하나가 된다. 이들의 구조 임무가 성공하느냐는 이제 이 로프에 달려있다. Wayman, are you ready? Haul team, are you ready? Haul slow. Haul slow. 마리코파 카운티 산악 구조대원들은 훈련을 성공리에 마쳤다. 만약 이 훈련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조난자는 무사히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Being on a mission where you come back and kind of really know that you saved somebody's life that night there's just no way to describe it. That feeling of giving somebody a second chance. 구조 활동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대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대부분 구조를 하러 가거나 돌아온 길에 발생한다. 대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비행기 추락이다. 산악지대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험 부담이 아주 높다. 모든 산악구조 활동에는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 기술과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Rescue mountaineers tend to do their job in the worst of conditions. Extreme weather, high altitude, middle of the night, and they need to have the ability to sustain in those conditions for 48 straight hours without any relief, without any support. I mean, that's a tough job description by any measure. 놀랍게도 1년 내내 이 힘든 일에 헌신하는 구조대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The earliest mountain rescues that took place in the early 20th century were climbers helping climbers, and that's how it still is today. Mountaineers helping mountaineers in trouble so that when they're up in the mountains, if they get into trouble, there will be somebody there to help them as we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sure that that team never is harmed. That's just kind of the number one rule of teams in mountain rescue,
is not risking your team members' lives and looking out for your team members. No one's immune. Sometimes you do the absolute best you can. You get sucked in by a storm and you need someone else's help. So we have had people in the position of being victim, and we have some of us have been on climbs where we've had friends die. 1987년 민간 항공 순찰대원 2명이 탄 수색기가 콜로라도 산에 추락했다. 실종된 등반객을 찾던 중이었다. We didn't know whether there were survivors. We didn't even know where the crash site was. What we knew was the plane had missed its hourly check-in. It's a moment you'll never forget. The radio check-ins are not taken lightly among pilots, and so we knew we most likely had a problem. So we went to a search and rescue mode for one of our own at that point. 다행히 추락 장소를 빨리 찾아내 20분 만에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 노련한 조종사들, 특히 KCNC-TV의 마이크 실바 조종사의 공이 컸다. 구조대는 부상이 심한 생존자를 한 명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부상자를 항공기 잔해에서 꺼낸 다음 응급처치를 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부상자의 후송을 도왔다. There's a saying in emergency medicine that there's a golden hour, and you've got to get people into the hands of advanced medical care within an hour. In the case of this plane crash, that was absolutely critical, and we barely got the survivor out within the golden hour. 안타깝게도 두 번째 순찰대원은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사망했다. 실종된 등산객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You'll never forget that day when you went to that plane crash that was, in fact, one of your own family of search and rescue people. You'll never forget every element of that day. It just sticks with you forever. Especially when somebody dies in the accident. That's tough. It's losing a friend, losing a team member. You make acquaintances in a lot of different occupations. You make friends, lifelong friends in mountain rescue. It's tough. We are doing things, going places where normal people don't go but find themselves involved in, and we risk our lives to save theirs. 산악인들은 위험에 빠진 동료 산악인을 보면 언제나 도왔다. 이러한 사실은 오레곤주의 후드산에서 더욱 여실히 증명된다. 바로 이곳이 전국적인 산악구조대 조직이 처음 결성된 곳이다. 1959년 산악구조협회, 즉 MRA가 탄생했다. 가장 최근의 MRA 모임은 캐나다의 아름다운 로키산에서 있었다. Training is critical. We get together twice a year in the Mountain Rescue Association to bring our member units from everywhere in the Western Hemisphere, essentially, to share ideas. What's changed? What's new? 콜롬비아주 빙하지대에서 MRA 구조대원들이 크레바스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Crevasse rescue is a very, very unique challenge because it's, down in a very tight, confined space. It's in a very cold, wet environment. And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today is learn more about kind of the specific techniques and skills of how to do rescue in that unique environment. 구조대원들은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매 순간이 조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What's at stake is the rescuer's life and the person's life down under. That person's getting extremely cold. If they fell in, they're probably injured. When you become injured, your body starts to shut down, shunt blood to the core of the body. The person's starting to not think very clearly, and they're going to die of hypothermia probably before they die of their injuries. So that's certainly at stake. 오늘의 크레바스 구조 훈련은 이 새로운 윈치 시스템이 구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테스트해보려는 목적도 있다.
Okay, what we're looking at here is a hand winch for controlling, raising and lowering a rescue line. What it does for us is it basically provides the power whereby one rescuer can do a lot of work. 윈치를 이용하면 구조에 한결 힘이 적게 들 뿐 아니라 귀중한 시간도 벌 수 있다. 윈치의 유용성이 입증됐다. 구조자와 조난자 모두 크레바스에서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하나하나 익히고 있다. 이 기술들은 언젠가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다. We need a broad range of skills, but because it's a mountain environment, it really helps to have mountaineering skills. And the rescue skills that you need go along with the technical movement skills. So crevasse rescue skills, high-angle rope rescue skills, river rescue skills, that sorts of stuff. So it's a bit of a broad range. 한쪽에서 대원들이 크레바스 구조 훈련을 받는 동안 근처에 있는 이곳 골짜기에선 협곡 구조 훈련이 한창이다. 달리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경우 골짜기를 가로질러 로프와 풀리 장치를 설치한다. 이 훈련에서 조난자 역을 맡은 대원이 구조용 들것에 실린다. 대원들은 골짜기 사이의 로프를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그런 다음 구조대가 로프에 달려있는 대원과 함께 조난자를 골짜기 건너편으로 운반한다. 비록 훈련 상황이라 할지라도 까딱 잘못하다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신참 구조대원에게 이 MRA 훈련은 아주 값진 경험이다. 최고의 구조 기술을 배우고 자신들의 용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It's just an incredible way to get experience and learn not only how to be safer, but how to help people that get into trouble out there. 이 산악구조대원들은 산을 사랑하고 불굴의 용기로 구조 활동을 펼친 산악구조대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았다. 1920년대 처음으로 조직된 산악구조대, 그리고 1930년대 찰스 미너 도울이 창설한 스키 순찰대는 전문적인 산악구조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전선에서 활약한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은 새로운 구조 장비와 기술을 개발해냈다. 오늘날 이들의 계보를 잇는 산악구조협회 구조대원들은 산에 대한 애정, 불굴의 용기, 대담한 기백이란 값진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이들이 있기에 산악인들은 오늘도 산에 도전한다. 사고가 생길 경우 최선을 다해 자신들을 구조해줄 동료 산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산악구조대원들은 기꺼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It gets in your blood after a few years, and when the fall rolls around and it starts to snow, you just get kind of pulled back into the job. You're ready to go. It does give you a real kick, and you can come home and say, you know what, I can do something that not a lot of other people can do, not a lot of other people want to do, and we do it well. We're proud of it, and the bonus we get from making people happy because of that is fantastic.